이제 여러분 앞에 화면 볼게요. 앱에서 로그인 검증을 할 수 있게 지금 변화를 시켜줘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각각의 컨트롤러가 각 메서드 안쪽에서 진행하고 있던 이런 로그인 검증을 이쪽으로 빼와야 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앱이 메서드를 실제로 실행시키려고 컨트롤러한테 명령을 전달하기 전에 멤버 컨트롤러 혹은 아티클 컨트롤러한테 야 이거 네 일이야, 네가 일을 해야 돼 라고 넘기기 전에 우리는 검증을 해줘야겠죠? 넘기고 나서 검증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럼 현재 우리가 작성해 놓은 코드에서 실제로 컨트롤러들한테, 어떤 컨트롤러인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컨트롤러들한테 이거 네 거야, 네가 일해야 돼 라고 넘기는 게 이 녀석이죠. doAction. doAction이란 메서드가 실행이 되어야 각각의 컨트롤러 쪽으로 와서 이 doAction이든 아니면 이 doAction이든 실행이 될 거고, 실행이 됐을 때 넘어온 메서드 네임을 따라서 메서드 네임에 따라 이 케이스를 통해서 어떤 메서드가 실질적으로 실행이 될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라는 건 검증이 이루어져야 되는 단계는 명령어는 일단 당연히 입력을 받아야 되고요. 명령어 입력을 받고 우리가 컨트롤러한테 명령을 전달하기 그 사이가 될 거니까 어디가 적절할까요? 코드 상황에서 일단 명령어 입력받는 건 여기, 그리고 보내는 건 여기. 그럼 이 둘 중에 이 사이에 어딘가에 코드를 작성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디가 올바를까요? 자, 정답은 없어요. 항상 이제 넓은 범위를 같이 고려를 하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 하나씩 그냥 끊어서 생각해 보면 되죠. 여기에 들어가면 어떨 것 같아요? 여기에 들어가면 여기다가 만약에 로그인 검증 부분을 넣었어요. 올바를까요? 여기는 조금 애매하죠? 왜 애매하죠? 명령어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검증과 존재하지 않는 명령어에 대한 검증, 이런 것들을 하기도 전에 먼저 로그인 검증부터 하겠대요. 그러니까 명령어가 잘못됐나 잘못됐지 않나를 따지기 전에 로그인부터 따진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쵸? 이 자리는 아웃.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아웃이겠네요. 이 녀석들이 다 그 역할들을 하고 있었으니까, 기본적인 검증 혹은 프로그램 종료였으니까 여기까지 아웃. 자, 그러면 명령어에서 이렇게 컨트롤러 네임과 메서드 네임을 쪼개는 이 단계 전인 여기는 어떨까요? 여기는 올바르지 못합니다. 근데 왜 올바르지 못하냐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능 명령어들을 다 통합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능적인 명령어들은 이렇게 8가지입니다. 그죠? 그 중에 게시물 관련된 게 5개, 멤버 관련된 게 3개 이렇게 있는데 로그인 검증에 해당하지 않는, 필요하지 않은 녀석이 이거 2개. 리스트랑 디테일 제거하고도 6개에 대한 검증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얘는 로그인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얘도 해야 되죠. 얘도 해야 되죠. 얘는요? 안 해야 되죠. 로그인을 안 해야 쓸 수 있죠. 이 녀석은 안 해야 쓸 수 있죠. 얘는 로그인 해야죠. 자, 그럼 해야 되는 거 4가지, 안 해야 되는 거 2가지, 이렇게 총 6가지가 되는데, 자, 제가 지금 로그인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를 뭐 가지고 판단했어요? 이 이름 가지고 판단하지 않았어요? 명령어에 이렇게 적혀있는 이름. 왜?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능해야 되는, 실행해야 되는 메서드의 연관성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얘를 봐야만 로그인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 6가지가 모두 다 공통으로 로그인을 했어야만 한다면, 모든 기능이 다 로그인을 필수로 필요로 했다면 이런 거 볼 필요도 없었겠죠. 그냥 로그인 해야 된다라고 하면 돼요. 근데
어떤 경우는 로그인을 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로그인을 하지 않아야 되고 라는 걸 우리는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이걸 나누려면 나누는 기준이 필요할 것이고 그 기준을 우리는 현재 이 메서드 네임 가지고 알고 있네요. 그러면 결국에 너 로그인 해야 되는데 안 했어 나가, 로그인 안 해야 되는데 했어 나가, 이거 하려면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용자가 입력한 명령어에 이런 녀석들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그걸 눈으로 확인을 해야, 프로그램이 알아야 걸러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 누가 알아요 지금? 우리가 메서드 네임, 컨트롤러 네임 쪼개놨죠. 이 녀석들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얘네를 쪼개서 만들어내는 이 전에 이 코드가 올라간다? 그럼 불필요한 과정이 한 번 더 반복이 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올바르지가 않다. 그럼 적어도 이 녀석들보다는 아래로 가야 되는데 이제 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여기서 두 액션 사이래요. 이만큼이래요. 이 사이에서 이 사이 어딘가에서 이루어지면 되는 역할이에요. 자, 어디가 좋을까요? 자, 여기서부터는 뭐 크게 상관이 없다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나마 조금 더 이유를 찾아보자면 뭐 위쪽에 위치를 한다, 아래쪽에 위치를 한다 이런 이유를 좀 찾아보자면 물론 이 사이사이에 들어가진 않을 거니까, 그죠? 어, 만약에 위쪽에 위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받은 녀석, 이렇게 입력받은 녀석 가지고 로그인 검증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점은 컨트롤러라고 하는 변수 안 만들기 전에 로그인 검증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컨트롤러라는 변수가 어떤 컨트롤러한테 실제로 연결이 될지 이것도 생각하기 전에 로그인 검증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뭐 이거 같은 경우 존재하지 않는 명령어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논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자리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리고 만약에 밑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 작업이 다 완료가 되고 나서 듀액션이 실행하기 전에 이때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사실 지금 와서는 둘 중에 어느 단계에 들어가도 별로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위에다가 한번 해볼까요? 컨트롤러라는 녀석을 아예 만들어내기 전에. 왜냐면 여기서 로그인 검증으로 걸러내고 코드가 끊겨서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이만큼의 과정을 생략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했는데 별론 것 같다 그럼 내리면 되니까요, 그죠? 자, 저는 이런 걸 써볼 겁니다. 일단은 스위치 케이스를 사용할 거예요. 스위치 문을 또 사용을 해서 키에 해당하는 부분에다가 메서드 네임을 넣어줄 겁니다. 케이스 이쪽에다가 라이트, 그리고 브레이크는 없앨 거고요. 케이스를 늘려서 볼 거예요. 그 다음에 modify, delete, show. 우리가 로그인을 해야 되는 거니까 로그 아웃 이렇게. 그리고 이만큼 이 녀석을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다가는 join, 여기다가는 로그인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스위치 케이스를 각각의 컨트롤러에서 사용을 해봤는데 이때는 하나의 경우 중복으로 일치하는 경우가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의 경우에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경우가 했으면은 브레이크로 더 이상 조건 따져보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과정이었다면 지금은 조금 형태가 다르게 적었습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코드를 이제 적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로그인 했는가에 대한 정보를 검증을 할 거고, 여기다가 로그인부터 하고 와 이렇게 명령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컨티뉴를 써주는 거는 이 컨티뉴가 위에 있는 명령어 입력받으러 가는 컨티뉴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걸 출력을 했다면 컨티뉴를 만나서 다시 명령어 입력받으러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준 거예요. 이런 구조로 적을 건데 지금 사용법이 좀 달라졌어요. 그 전에는 메서드 네임과 케이스가 일치한 애를 따져보고 일치했을 때 이 콜론에 종속되어 있는 코드를 실행한다 라는 개념이었고,
실행했으면 브레이크 만나서 빠져나와. 더 이상 할 필요 없어. 이런 의미였다면 지금은 여기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자, 얘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if에서 오어 조건으로 엮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서드 네임이 write 든가 modify 던가 delete 던가 logout이면 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 할 거야. 이렇게 의미를 가집니다. 스위치 케이스는 그래서 썼을 때 명확하게 편한 상황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지금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만약에 이걸 if문으로 쓰려고 했다면 5어로 조건들을 많이 엮었어야 되겠죠? 그러면 조금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코드가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으니까 깔끔하게 스위치 케이스를 사용해서 처리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경우에 해당을 했다면 if문 조건을 참을 만났다면 이거 수행하고 continue 올라가겠죠. 그렇죠? 이러한 녀석들이 메서드 네임과 일치를 했는데 뭐 4개 중에 어떤 거든 일치를 했는데 얘가 거짓을 만났어요. 그럼 애초에 이 if문을 안 할 거잖아요. 그럼 브레이크 만나서 그냥 빠져나간다.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은 스위치를 제가 2개로 분리해서 썼으니까 브레이크가 있든 없든 별로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제가 방금 브레이크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제가 스위치를 나누지 않을 겁니다. 분명 2개로 4개짜리, 2개짜리 아까 우리가 직접 메모장에서 체크했던 그 경우들을 가지고 4개, 2개 스위치문을 나눴었는데 이거 합칠 거예요. 합치고 브레이크만 추가합니다. 이러면 똑같아요. 이렇게 갈 거예요. 여기도 브레이크. 이러면 우리가 원하는 검증을 이 스위치 케이스가 다 해줄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문법이 좀 색달라지긴 했는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고요. 그냥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5어로 엮여있는 조건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 5어 조건이 걸렸을 때, 참이 되었을 때 이 안에 있는 녀석을 실행을 할 건데 여기서 조건이 하나 더 있으니까 검증하고 만약에 이걸 했다면 컨티뉴 때문에 올라갈 것이고 만약에 이걸 안 했다면 브레이크 만나서 빠져나올 것이고 당연히 이 4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았다면은 이 케이스들은 걸러졌을 거니까 밑에 있는 이 녀석들을 판단할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 같은 원리 할 거고 안 할 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리스트나 디테일 같은 경우는 이 스위치 케이스를 그냥 통과할 거고요. 이 6가지의 경우는 어딘가엔 걸려서 뭐라도 실행을 하겠죠.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로그인 했는가 따져봐야죠. 이 로그인 했는가는 우리가 컨트롤러에 만들어 놨어요. is 로그인드라고 하는 메소드로 생성을 해 놨습니다. 자, 이 is 로그인드를 앱에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재 상황에서 컨트롤러 객체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컨트롤러 객체 만드는 코드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컨트롤러는 객체를 만들지 않아요. 얘는 변수를 만든 것 뿐이고 이 변수에 연결되는 이 녀석들은 실제로 아티클 컨트롤러 객체와 멤버 컨트롤러 객체죠. 그냥 컨트롤러 객체는 없습니다. 이 타입으로 만들어진 객체는 없어요. 그동안 우리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컨트롤러한테 스태틱이라는 이게 들어가 있는 변수로서 로그인드 멤버가 있는데 지금 is 로그인드는 객체를 꼭 만들어서 써야만 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컨트롤러가 가지고 있는 로그인드 멤버 이 녀석을 가져와서 뭐 이런 검증하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해도 돼요. 근데 이 검증을 할 것 같으면 이 녀석을 스태틱으로 바꿔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서 이 is 로그인들을 앱에서 그냥 컨트롤러에 있는 걸로 호출해다 쓴다면 이렇게 가능한 거 아닌가요? 컨트롤러,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멤버 컨트롤러와 아티클 컨트롤러 위치에서 앞쪽으로 끌어당겨야 되기 때문에,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변화가 좀 필요해요. 이런 변화가 없다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가져올 방식이 없으니까요. 그때 당시에 컨트롤러 객체를 새로 만들어서 쓰기에는 문제가 좀 생기니까 그렇지 않고 기존의 값을 가져다가 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근데 is 로그인데 로그인 했어? 라고 물어봤는데 이 녀석이 로그인을 한 경우라면 했어 true로 리턴할 거니까 지금
여기를 펄스 검증을 해줘야겠네요. 여기에는 그냥 여기는 로그인 했어 true, 로그인 한 상태에서 로그아웃을 하고 와 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는 로그인 했어 물어봤는데 아니 안 했어 라고 했을 때 로그인 하고 와 라고 해야 되는 거니까요.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사실 이거는 뭐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들일 것 같아요. 별거 없죠? 우리가 만들어 놓은 표본들, 데이터들을 사용해서 그냥 검증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이 검증이 정말로 잘 되는지 테스트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로그인을 안 한 상태에서 이거 테스트하기 전에 이거 지워야죠. 얘네들이 각각 다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제거해 줄게요. 이 검증을 남겨놓으면 앱 쪽에서 검증을 제대로 못했어도 여기서 막아줄 거니까 그럼 테스트가 안 될 거잖아요. 자 이렇게 그리고 나서 진행. 아티클 라이트부터 보겠습니다. 문제 있나요? 없죠. 아티클 모디파이 문제 없죠. 멤버 로그아웃 문제 없죠. 자, 그러면 멤버 로그인 한번 해볼게요. 자, 로그인을 했어요. 그 다음에 로그인을 또 하려고 하면 로그아웃부터 하고 문제 없죠. 그리고 멤버 조인 하려고 하면 로그아웃부터 하고 와. 이렇게 간단한 검증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었으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케이스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나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체크를 한다. 근데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생각하시면 좋은 거는 이런 겁니다. 지금 저는 메서드 네임 가지고 직접 비교를 했어요. 그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 6가지의 경우가 메서드 네임이 겹치는 게 단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댓글 기능 같은 걸 만들었다. 그럼 명령어가 뭐 reply, 뭐 write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럼 이 write라고 하는 명령어는 이 녀석과 겹칠 수 있겠네요? 근데 겹쳤는데 물론 당연히 얘도 로그인이 필요한 기능이니까 동일하게 가도 되겠지만 만약에 겹친 거를 따로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메서드 네임만 가지고는 참 판단하기 애매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상황일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얘를 명확하게 집어낼 수 있는 방법 그것까지만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 작업을 안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새로운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서 내가 해보고자 하는 기능들이 있으면 마음껏 시도해보시면 돼요. 수업은 수업대로 진행을 하되 복습 충분히 하시고 기능 만들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만들어보고 그건 이제 개별적으로 진행을 하시는데 그러다가 메서드 네임이 겹치는 게 생겨서 곤란하다 싶으면 이런 방식을 쓰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 이 정도로 변수 하나를 만들어내서요. 컨트롤러 네임이라는 이 변수가 가진 값과 메서드 네임이라는 변수가 가진 값을 슬래시 하나로 엮어버릴 거예요. 이러면 얘가 가진 문자열에 슬래시 붙고 그 뒤로 메서드 네임이 쭉 이어 붙겠죠? 이런 식으로 차별을 좀 줬습니다. 그리고 검증을 이 녀석 가지고 할 거고요. 여기다가 조건을 이런 식으로 걸 거예요. 여기는 당연히 멤버가 되겠죠? 이렇게. 이러면 우리가 메서드 네임이 중복이 됐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컨트롤러 네임과 합쳐질 거기 때문에 절대로 중복되는 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검증을 할 때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추가해서 이 정보를 추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집어낸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변수 하나 만들어서 값 저장하는 거는 사실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뭐 사실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이것도 검증 다 해줍니다. 어차피 여기에는 우리가 걸어야 되는 그 키 이거랑 일치하는지 케이스에 있는 것과 이게 일치하는지를 따져보기 위한 조건 같은 느낌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뭐가 됐든 좋습니다.
그냥 바꿨으니까 이렇게 놓도록 하죠. 검증 잘 될 겁니다. 문제 없죠? 자, 이러면은 각각의 컨트롤러에 뿌려져 있던 로그인 검증 부분을 우리가 간단하게 체크를 했고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스태틱이라는 녀석이 곳곳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스태틱 많이 쓰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안 좋은 건 아니에요. 명확히 얘기해서 스태틱을 사용하는 게 안 좋다 아닙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주의 깊게 한번 생각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스태틱을 남발해서는 안 돼요. 이 말이 뭐냐? 필요할 땐 써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 스태틱 아니면 컨트롤러 객체 만들어서 불러내야 되는데, 아니면 스태틱 변수 가지고 또 검증하는 과정 써야 되는데, 우리 이미 메서드 만들어 놓은 거 활용할 수 있는데 굳이 그러지 말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 녀석이 스태틱이 됐다라고 해도 여기서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이제는 여기에 그 메서드가 불려오지도 않아요. 만약에 불려왔다고 해도 사실 상관이 없겠지만 불려오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기서만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슬 로그인드는. 이런 구조가 바뀌고 내가 인스턴스 변수를 사용하다가 스태틱 변수로 바꿨다 이런 상황일 때 내가 만들어낸 이 변수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고 이 변화로 인해서 내 코드의 흐름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실제로 얘네들이 불려져서 사용되는 그 원리랑 흐름,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프로세스, 여러분들은 지금 그거에 집중적으로 그걸 이해하는 데 집중적으로 시간을 쏟으시면 가장 베스트예요. 코드를 이렇게 써내려가고 뭐 이런 로직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지금 단계는. 이걸 물론 지금부터 잘 하시면 그 뒤에 내용도 좀 더 쉽게 잘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능력치는 이런 거를 무난하게 써내려가는 능력치보다는 전체적인 큰 틀을 이해하고 흐름을 쫓아갈 수 있는 그 능력치가 훨씬 중요합니다. 둘 다 되시는 분은 아주 잘하고 계신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코드도 제가 커밋을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녹화 끄고 얘기할게요.